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치 아이디어 13번째 시간, 13번째 수업이죠. 다른 말 바꿔 말하면 13번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13번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말했듯이 대나무 마디를 하나하나 올리는 것처럼 13번째 착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 자세, 늘 되새김을 잘 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이런 데 좀 변동이 있었죠. 그것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우리 교수학습센터 강의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조만간에 안내를 하겠는데, 미리 간단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자세히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원래는 5월 중순에 대면 수업을 하면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6월 25일은 기말고사를 예정대로 우리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 강의실 있죠? 강의실에서 치는데 그때 과제가 원래 하나였는데 과제를 2개를 미리 해온 것을 그날 받고 그날 제출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1시 반이죠. 6월 25일 1시 반에 인문대 433호 강의실인가? 거기서 기말고사는 치고 그때 이제 과제를 2개, 하나는 중간고사 대체용이고 하나는 원래 과제 그렇게 제출하고 그날 이제 필기를 기말고사는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가 강의실 공지사항에 며칠 안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과목의 특징이 뭘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노력, 그런 걸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뉴스 마인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실천을 하니까 내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 요런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죠. 이거 돌을 안 쌓았군요. 잠깐 돌을 좀 올립시다. 자, 이게 그거죠. 내 삶의 디딤돌, 또 뭐라고 했죠? 숫돌, 격파, 파격, 날마다 생각의 날을 세우자. 생각의 날을 세우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거저 그렇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상투적이고 진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뉴스의 공식에 대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so open하다, 흔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갖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뉴스 마인드, 뉴스 아이, 뉴스 노죠. 그리고 과제는 하나는 인터뷰 뉴스를 읽고 자기 소감을 정리하는 것, 하나는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 뉴스를 읽고 소감이라는 말은 느낀 점이죠. 느낀 점은 항상 자기의 생활과 일상과 연관을 지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근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은근지원. 그렇죠. 은근지원. 말과 글은 비근, 쉬운, 생활 가까운 말과 글을 하되, 은이라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글도 포함되죠. 생각.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생각을 짓는 게 글이죠. 말, 글,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 그게 이제 그 은은 이제 비근하다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생활에 가깝다. 그런 말 써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을 쓰면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 공감이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쓰는 그런 말과 글을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깊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작은 인형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잘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돌도 흔한 거지만 내 삶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그리고 또 나의 그 생각의 날, 태도의 날, 그런 것 다 하는 이 손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잘 가는 숫돌로서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은근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글이고, 생각이다. 글, 말, 이런 게 은근 지원.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어디다? 호리천리다. 강거목장. 근본적이고 중심되는 것들을 잘 숫돌에 갈아야지 지엽적인 걸 갈면 안 된다. 근본적인데 노력을 하면 다른 거는 따라온다는 말. 저번 시간에 은근지원의 사례로 이 작가가 며칠 전에 사과가 짓무른 것을 봤다. 그래서 짓무른 걸 보고 사과를 조금 띄워놨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인류학자 이야기, 그리고 문득 내가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맺었던 인간관계, 그러니까 너무 거리를 멀리 뛰어버리면 또 그 인간관계가 또 멀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가까우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게 어떤 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삶의 성찰을 한 좋은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좋지 않고 너무 멀어도 좋지 않다.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좀 그 삶의 좀 미묘한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좀 쉽게 이렇게 좀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멀어져 버리면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또 멀어지면 인간관계도 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좀 균형을 잡는다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뉴스도 그렇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도 일상과 비일상, 유주얼과 언유주얼 사이의 어떤 그 경계에,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고정돼 버리면 새로움이 안 들고, 그렇다고 일상을 잘못 판단을 해서 또 쉽게 무시해 버리면 엉뚱한 새로움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상과 비일상의 어떤 이 접점을 좀 잘 찾아가는, 그래서 조금씩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와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반에 베트남 친구 학생이 14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좀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로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학생들 우리
뉴스와 창의력 공부를 하는 우리 베트남 학생들 그 좀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좀 그 불편하고 하더라도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그 좀 성장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도록 스스로 이렇게 좀 그 에너지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면 내가 베트남 말로 인사를 할 텐데 짜오 그렇죠? 짜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까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무역이나 경제만에서 특히 그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 베트남 학생 발음이 맞습니까? 쩌뿌이 떡값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쩌뿌이 떡값 발음이 대충 조금 그 베트남 말에 맞는가요? 여러분들 베트남 하지만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비엔남이죠. 비엔남. 베트남 학생들 맞나요? 베트남보다는 비엔남. 쩌뿌이 떡값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오랫동안 같이 알고 된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지구촌 시대에 같이 공부를 하는 외국 사실 이제 외국이라고 하지만 그건 좁은 그 어떤 그 이 뭐랄까 좁은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 신라시대의 최치원이라는 사람 알죠? 최치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최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무이국. 최치원 인무이국. 사람한테는 무, 없을 무자 알죠? 이락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이죠. 다르다. 나라다. 사람한테는 다른 나라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한테는 다른 나라가 없다. 최치원은 그 태어난 해는 기록이 있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12살에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해서 거기서 2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그 최치원에서. 그래서 29인가 30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이제 신라를 돌아와서 좀 있다가 이제 이 방랑처럼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행적이 사실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을 좋아한 사람, 구름을 좋아했죠. 구름을 좋아하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 할 때 해운대 또 이제 최치원이 지은 이름으로 되어 있죠. 해운대. 그 다음에 경북 의성에 가면 고운사 그런 거 다 최치원하고 관련되는 거죠. 구름이 들어있죠. 구름이라는 게 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구름을 볼 때 최치원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고운 외로운 구름인데 그게 꼭 외롭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기 삶을 좀 더 어떤 좀 이렇게 좀 더 가치 있게 그렇게 가꾸려고 하면 우리는 좀 어떤 외로움에도 좀 익숙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 그것은 고립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내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과 하는 가장 중요한 인터뷰라고 했죠. 인터뷰. 내가 내하고 잘 만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알겠죠? 모든 것은 내 자신 안에서 잘 이렇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우라 있게 잘 맺어야 된다. 정직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고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 있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거저거렵고 하나만하고 상투적인 이런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는 호감과 매력, 새로움이라는 게 어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자세를 잘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서 잘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그 낙관적인 그런 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긍정의 호르몬을 뭐라고 하죠?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저절로 많이 분비되어서 결국에 내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새로움의 자세를 잘 가꾸면 건강해진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우리 신체라는 게 그 병 때문에 병이 걸리면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역, 어떤 뭐가 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려운 점, 좌절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디딤돌 같은 이게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내가 디딜 수 있는 이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휩쓸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재치운이 인무이고 사람한테는 다른 나라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작은 칸막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다르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계를 자꾸 좀 허물려고 하면 내 자신의 자세부터 넓고 크고 뭐다? 높아야 된다. 그럴 때 재치원이라는 구름을 볼 때 재치원 내 인무이고 사람한테는 다른 나라 없다. 지금 말로 바꾸면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인의 자세 이런 걸 그것을 천하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천하적 세계관. 천하적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세상으로 보는 어떤 세계관을 천하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대인을 추구하는 대인으로서의 대인의 어떤 삶의 프레임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할 때는 이런 천하적 세계관, 인무이국의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 몸속에 이렇게 흐르면 우리 그 그릇이 이제 좀 커지죠. 그리 커질 때 새로움은 그런데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된다. 짜잘하고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자꾸 좁게 이렇게 가꾸고 좀 뻔하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거저 그렇고 하나만 요런 걸로 자꾸 자신을 좁게 가둬버리면 그 속에는 어떤 새로움이라든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잘 하면서 인무이국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죠. 그래서 인무이국의 자세로 이제 베트남 친구를 만나면 짜오 그 다음에 까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쩌뿌이 떡값 만나서 반갑습니다. 쩌뿌이 떡값 그래서 우리 베트남 친구들 지금 불편하고 해도 좀 이거를 이제 성장하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뉴스메이커 연습노트도 좀 쓰고 뉴스메이커 연습노트 알죠? 뉴스메이커 연습노트를 쓰는 그런 어떤 습관을 키워서 그렇죠? 뉴스메이커 연습노트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밑에다 쓴 이유는 당연히 내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거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후배나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거 뭡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그죠?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렇게 내 스스로 그런 연습을 하고 해오던 이런 검증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야 그게 뭐다? 대학에서 공부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걸 그냥 어떤 강의를 합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가짜. 부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를 계속 숫돌에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갈아서 아마도 이제 이 틈틈이 한 게 오늘이 4월 26일이거든요. 4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4월 26일인데 5월 첫째 주 정도 저번에 이야기했죠. 내 삶의 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인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게 바로 호리철리의 자세로 뉴스메이커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쌓여서 마디를 올려서 그렇게 이제 콘텐츠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유니크하고 언유절한 그런 콘텐츠를 담으려고 했죠. 내가 지금 이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베트남의 그 말하면서 최치원의 임무 이국의 자세,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죠? 호찌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도시도 있죠. 호찌민이라는 도시가 있고, 한자로 하면 호지명이라고 하는데, 호찌민 그 분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호찌민이라는 분이 한 80살 정도까지 살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죠.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살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국가의 독립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할 때, 이분의 삶을 제가 대충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리더다.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대충 살펴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러니까 베트남의 어떤 그 국적의 그 리더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최치원이 임무 이국을 했죠.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식민지를 하고, 침략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일본 침략을 받아서 일제 식민지를 하고,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1910년, 20년 이럴 때. 근데 이제 이런 호찌민이라는 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을, 대인의 자세로, 어떤 어떤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그런 절박한, 절실한 그런 삶을 이제 잘 보여준, 저는 호찌민을 할 때 인도의 이제 간디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제강점기 때도 이렇게 호찌민하고 협력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또 이제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를 해서 역사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호찌민의 어떤 삶이란 이런 삶은 지금 우리 시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삶, 사회적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이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게 좁게는 베트남, 넓게는 아시아의 어떤 그런 큰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은 좀 더 잘 알겠지만은, 우리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호찌민이나 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역사 인물이다가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간접 경험으로 삼는, 매우 중요합니다. 간접 경험으로 삼는, 다 대인의 새로움, 대인의 프레임에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역사의 인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해서 여러분들 마치 이제 베트남에 우리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했는데, 호찌민이라는 분의 요즘은 이제 그냥 검색해 보면 이분의 삶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호찌민 이제 도시를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죠. 지금 호찌민이라는 게 베트남 하노이 다음으로 세계적인 도시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도시죠. 호찌민의 삶은 어떤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사볼 만큼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할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 삶을 좀 좁게 가두지 않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저런 분이 어떤 그거라면,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떠난 9살의
휘파람 소년이다. 이런 헤드라인이죠. 이거 지금 헤드라인입니다. 그죠? 7명의 새 생명을 주고 떠난 9살 휘파람 소년이 이 헤드라인만 보면 뭐 어떤 뜻이 나옵니까? 좋은 헤드라인이죠. 여러분 헤드라인 같은 거 내가 계속 강조할 텐데 7명의 새 생명을 줬다는 것은 죽을 때 장기를 기정했다는 뜻이겠죠. 기정하고 9살이죠. 그리고 휘파람 소년이라는 뭐예요? 휘파람을 부는 걸 좋아했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도 이 본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어린인데 갑자기 아파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그다음에 신장 이런 장기를 같은 또래의 이 어린이들에게 기증을 하고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추럴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호른이라는 악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보이나요?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뭐 찾아보면 나오죠. 그런데 휘파람 부는 걸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람 부는 걸. 그래서 이 부모가 이런 말을 했네요.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이름이 고홍준입니다.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은 너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평생 기억하겠다. 그 다음에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네가 오는 거라 믿으면서 살아갈게. 사랑하고 고맙다 하는 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제 부모가 남겼는데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했지만 이제 이 홍준이의 장기를 받은 7명의 생명이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은 이제 그런 감매동이죠. 그런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세상이죠. 세상인데 호치민 같은 이런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좁게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좀 더 넓게는 아시아, 그다음 더 넓게는 지구촌. 그때는 이제 강대국들이 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막 식민지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치민 같은 분은 어떤 그게 부당하다는 거기에 이제 맞서서 80평생을 그걸 바로잡는 그런 큰 일을 하면서 한 삶을 마쳤다면 요게 이제 고홍준이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9살이라는 짧은 삶을 마감을 했지만 자기 또래의 어떤 그런 이 소년에게 자기의 장기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 어떤 이런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이지만 삶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홍준이가 갖고 있는 그 몸의 일부는 지금 다른 또래의 이 시기대에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제 숨지고 사망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죽은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호치민도 그렇고 저번에 내가 안중근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걸 이렇게 할 때 다 죽은 사람이죠.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흔적도 없고 하지만은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지금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냥 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디딤돌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고 내 피와 살 속에 흐르도록 하고 하면 이런 홍준의 휘파람 소년 그 휘파람을 잘 불었고 이 음악의 소질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더 살아서 더 자기 소질을 발휘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크지만 그런 거 우리가 더 닫고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어떤 홍준이의 마음,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잘 키우는 그거는 이제 지금 이건 며칠 전의 일이지만 호치민 같은 거 1960년대 그때 이제 숨졌죠? 그게 벌써 뭐 50년, 60년 전,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100년 전, 그다음 인류 역사에 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에 이렇게 다 이렇게 2020년 오늘 4월 26일 같은데 지금으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는 인터뷰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동영상 수업을 그냥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인터뷰어라고 하고 인터뷰 되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놓고 나를 지금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인터뷰를 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거는 이런 건 인터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인터뷰. 다 인터뷰 사이에서 함께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인터뷰 같은 건 좁은 인터뷰죠. 이런 인터뷰에 익숙해지면 그런 거는 강거 목장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이런 어떤 이 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 넓은 의미에서 뉴스, 삶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떤 기능적으로 기교적으로 반짝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심성의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게 그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그건 새로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심미적 감수성. 감수성이라는 것은 센시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그 공유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선이나 이것을 다른 데로 하기 이전에 일단 내 자신에서부터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뷰도 내 자신과 대화를 잘해야 되고, 그죠? 내 자신을 풍성하게 살쪄야 사회도 풍성해진다는 이런. 그러니까 내한테서 모든 게 일어난 엔진과 에너지가 내한테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놨죠. 이제 자꾸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처음에 우리 공지사 올려놨던 우리 수업에 등대 나침반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과 정직하고 소박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호감 주고 또 어떤 쭉 내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다는 그걸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다시 읽어보면 훨씬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생활에 적용하면 은근 지원도 되고 강거 목장도 되고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도 이제 자발성에 의해서 자율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자발성에 의해서 그렇게 이 행위로 실천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소개 쓸 때도 그 콘텐츠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거죠. 막연하게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가 있다. 뭐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내가 진부하고 낡은 프레임 하면은 성대로 죽었다 엉망이 된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낡은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을 손날로 격파해서 씻어내고 새로움을 유입시키는, 숨을 쉴 때마다 산소 속에 어떤 새로움이 유입되는 그런 자세를 갖고는 뉴스메이커 연습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호리천리 차원에서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급조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뭐다? 바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공,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이 돌멩이처럼 차곡차곡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메이커, 연습노트 이런 걸 하나 양습이라고 했죠. 좋은 습관. 하루가 일주일에 한 번씩 500자 정도만 기술해. 500자가 이 정도 양이 되는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말을 해보라고 하면 1분 동안 말할게 500자 같으면 이 정도 속도로 말하면 이 정도 돼. 그런 견적이 딱 나와야 돼요. 2000자로 쓰러 가면 이 정도 되겠구나. 3분 동안 말하려고 하면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분 동안 뭘 설명하고 하려고 하면 시계를 놓고 해보면 3분이 얼마나 긴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초시계를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고 3분이 길다. 그 다음에 500자를 쓴다. 뭐 그게 어느 정도 된다. 500자 분량이면 어느 정도 된다.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된다. 1분 동안 지금 딱 20초 지났습니다. 20초. 그렇죠? 3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어디 뭐 면접을 보는데 1분 동안 말하려고 하는데 AI 면접을 보는데 너무 짧아서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시간이나 글자에 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35초밖에 안 지났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럼 1분 동안에 말하려고 하면 1분 동안에 말할 핵심적인 걸 감추리고 3분 동안 말하려고 하면 살을 붙이고 지금 50초 지났습니다. 50초.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아직 1분. 이제 1분 지났습니다. 1분. 3분 같으면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1분이면 어느 정도 된다. 3분이면 어느 정도 된다. 500자면 어느 정도 분량이다. 몇 개의 문단으로 된다. 이건 내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역량이죠. 실력입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심미적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바탕에 여러분들 이런 걸 가꾸는 것은 대학 공부에서 대학을 다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일.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면 그동안 성장되면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출발선을 써야 되는데 내 바탕에 흐르는 것 중에 심미적 감수성 같은 게 흘러야 내 자신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내가 내 일상에서 일상을 깊게 만들면서 은근 지문을 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할 수 있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고 심미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 다른 사물에 대해서 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직한 거죠. 소박함에 나무를 심고 있죠. 지금 자라고 있죠. 북돋으라고 있죠. 흙을 잘 북돋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내한테서 나가야 돼. 내가 풍성하면 다른 것도 되는데 내가 빈 껍데기고 가짜, 부실,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게 가득 차 있는 독성 물질 그런 게 많이 있으면 긍정이나 어떤 낙화는 나올 수가 없는 세로토닌이 어디 분비되고 싶어도 분비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에일의 자세, 향상심의 자세, 호리칠리의 자세로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존적인 차원, 나의 그런 것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시간이 이게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심리적 감수성이라는 게 비로소 생성되는 건데 심리적 감수성은 센시티비티라고 했죠. 그런 그런 느낌, 감동이란 말 했죠. 어떤 느낌의 차원이 없으면 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느낌의 어떤 그런 게 되면 행동, 실천은 저절로 돼. 강금목장, 중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좀 이렇게 되면은 목장, 세세한 것은 따라온다. 강금목장. 우리 공부의 핵심은 그런 강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감을 받아들이는 성품 이런 뜻이죠. 그런 감을 받을 숫자 성품 성격 성품
신미, 이 적이라는 것은 다운 이런 뜻이고, 이 신미라는 말 중요합니다. 신미. 심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심. 우리가 뭘 심사한다고 하죠. 심사. 무슨 어떻게 할 때 작품을 심사하고 할 때 그게 심판, 운동 경기의 심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잘 판단하고 잘 살핀다 하는 게 심입니다. 미라는 것은 이 뜻이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심미적 감수성.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반대말은 뭡니까? 자, 이쪽입니다. 자, 심미적 감수성.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피는 그런 감성을 말하는 거죠. 느낌을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내 삶의, 내 일상의 아름다움이 뭘까 하는 살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죠. 요게 미인데, 이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죠. 추. 미추의 문제예요. 미추의 문제. 아름다움이냐 추함이냐. 추함이라는 것은 극복하면 되는 거죠. 한번 추하다고 해서 영원히 추한 건 아닙니다. 나의 추한 모습, 그건 뭐죠? 새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단순 반복적이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이런 것들은 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뭡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저 풍경 아름답다 하면은 내가 그 어떤 대상과 이렇게 합치되고 싶은 그런 게 아름다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꽃다발을 한 아름 안겨줬다. 한 아름. 바로 아름이라는 말 나오죠. 어떤 가슴에 안기는 게 한 아름이죠. 뭐를 한 아름 이렇게 안기는 거. 아름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죠. 아름다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름 꽃다발을 한 아름 안겨주었다 이렇게 용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다발 한 아름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바로 그런 느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아주 멋진 장면을 보고 멋진 생각을 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아름 그렇죠? 어떤 그런 그다음에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나를 더 노력을 해서 그걸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어떤 그런 감수점이에요. 이거는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요게 발현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큰 변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호치민이라든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강대국이라는 게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게 뭐다? 아름답지 못한 걸로 봐 있다는 거죠. 추한 행동으로 본 거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이 식민지로 해서 파괴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 안중근 의사가 저걸 제거하는 것은 그냥 어떤 범죄적인 살인이 아니죠.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침략적인 어떤 이런 어떤 걸 추한 걸로 보는 거죠. 추하다. 더러운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나 호치민의 어떤 삶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어떤 그걸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바탕에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나 이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감성적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것은 추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중요한 행동이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닌 추한 모습이 있으면 그 뉴스의 적이죠. 새로움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감성 그런 게 작동이 되어야 이제 그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거다. 심미적 감수성은 그런 아름다움의 차원을 추구하는 어떤 그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 여러분들 그 공자라는 사람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라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많이 살아있죠. 동양의 특히 세계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논어라는 책에 보면 문헌에 보면 그 25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보면 이 공자의 그 브랜드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자라는 사람의 삶의 프레임이 뭐냐면은 요인 사람인자 아니고 한자는 이래 쓰죠. 이 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 아까 말한 그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 감수성.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피고 추구하는 그런 태도로서의 감수성을 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어질인 일에 있는데 어질다는 그런 뜻은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말이다. 심미적 감수성, 아름다움, 추함을 이겨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어떤 느낌, 삶의 자세, 이런 걸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 공부의 핵심이랄 수 있는 어떤 그 올바른 새로움, 내 삶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이 생기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 같은 분 아버지 얼굴을 모르죠.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00원짜리에 있는 태계이황 1000원짜리 우리 1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지폐 보면 태계이황이라는 분 초상화가 있죠. 베트남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베트남에도 거기 호치민의 그 얼굴이 들어간 지폐가 얼마짜리인지 그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화폐 단위가 동이죠. 동 10만 동 뭐 어떻게 하고 우리는 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인데 태계이황도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떤 잘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공자 명자도 어릴 때 아버지가 들었지만은 그 공자는 이제 3살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이제 공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어린 사람을 이렇게 우리 자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시에서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고 이제 3살 때 죽었고 태계이황은 또 그런 이제 사연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 방금 안중근, 호치민, 그다음에 휘파람 소년, 그다음에 멀리는 수천 년 전에 이제 공자, 그다음에 그 조선시대 500년 전에 태계이황 같은 이런 분의 삶이 이 휘파람 소년은 며칠 전이고 호치민 같은 사람은 또 이 뭐 한 70, 60년 전 그리고 태계는 500년 전, 공자는 2600년 전 요렇게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이게 다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자세,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융합이죠. 잘 이렇게 버무려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세, 화의 자세는 화. 잘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융합이죠. 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부전공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어떤 우리가 뭐 융합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는 좀 문과 쪽 학생이 뭐 인과 쪽을 뭐 공부한다 해가지고 뭐 융합 프로그램 많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좁은 의미고 그렇게 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차원에서 그 융합은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하는 시간이 그런 수천 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내 지금 2020년 그 4월 26일 여기에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융하는 차원이다. 소단이라고 했죠. 소단이 같이 끓이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심미적 감수성, 그다음에 이런 다른 사람의 삶의 길을 이 경험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평소에 뉴스메이커 뉴스 쏠 때 이런 이제 그 대중매체 뉴스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감각도 익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좀 한 번씩 우리 공지사항에 올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계속 그것을 출력해서 만든 그게 살아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줄 테니까 그것을 해서 이게 한 학기가 내 성장에 정말로 좋을 디딤돌이 됐다. 요렇게 스스로 감동을 해야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고 긍정과 낙관의 어떤 그런 거 되고 실력이 되고 자기소개서를 쓰든 말을 하든 호리천리의 어떤 그런 걸로 차별화되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즘은 인성검사 입사를 좌우한다. 이 헤드라인이죠. 브라인드 채용에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 인성검사라는 것이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성이다.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말하는 취업 전문가들이 많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인성이 좋지 않은 직원 한 명은 그 팀 전체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점이나 역량이 뛰어나도 인성검사에 탈락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인성검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역량을 인성과 다른 역량이죠. 인성이 역량이죠. 특히 공기업처럼 브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성검사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 대한 이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깐깐해지는 자기소개서, 경험이 무기다. 지원자의 준비된 역량을 본다. 이런 어떤 게 있는데 경험이 무기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경험을 많이 쌓기로는 매우 어려워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봉사활동도 경험이지만 경험은 내가 직접 저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경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간접 경험도 훨씬 좋을 수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오치민, 안중근, 뭐 이렇게 대개이왕, 공자 이런 거는 간접 경험이죠. 간접 그다음 휘파람 소년 간접 경험이지만 경험에서 따지고 보면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한테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내 삶을 성장시키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중요한 재료일 뿐이지. 내가 길바닥에 나가서 뭘 알바를 하고 뭘 한다고 인턴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경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의 차원은 직접이고 간접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내한테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내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의미를 강출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그 경험이 직접 내가 가서 뭘 만졌느냐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들었느냐
이거 할 때는 휘파람 소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었지만은 정말 그렇겠다. 저렇게 9살 피지도 못했는데 그 휘파람의 여운이라는 것은 그 부모한테 영원히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은 얘 먼저 죽은 애가 온 것으로 생각할 게 이런 어떤 것은 직접 간접 책임 중요하라 내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주요 기업들의 직무 중심 자기소개 상목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합의 기타 활동 참여 경험을 주십시오. 그다음 SK이노베이션 지원 분야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롯데백화점 이 직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라인플레스 자신의 성향을 대표하는 키워드 3개 키워드 3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BGF 리테일 우리 편의점 운영하는 거죠. 평소 CU 편의점을 이용해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언택트 지금 코로나 때 언택트라는 말이 많죠. 직접 비대면을 AI 역량 면접 올해 40% 늘 것이다. 요런 게 이제 지금 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공부라는 게 이런데 구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그 다음에 뉴스 메이커, 요런 거 할 때 자기 아이디어를 내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경험, 본인의 의견, 그 다음에 요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될 때 이게 이런 준비를 이런 디딤돌이나 숫돌이로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가 사람을 보는 그런 조금 좀 소오픈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개는 그런 걸로 자꾸 연습을 하고 그래 될 때 내가 내 관심 분야를 붙여서 저런 분야에 일을 해보고 싶다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헤드라인을 알아야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이 없는 회사나 기업 국가도 다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상투적이고 진부하고 그저 그런 거죠. 저기다 어떤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까 요런 발상이 될 때 발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를 바로 이런 거하고 잘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메이커 연수들을 써서 내가 자꾸 숫도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것도 틈틈이 여러분들 알려줘서 우리가 공부가 하는 게 엉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항상 현실하고 닿아 있어야 된다.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은근 지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이상한 엉뚱한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쉽고 일상적이고 비건한 이런 걸 가지고 그 의미를 깊게 하려는 이게 아주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공부에 해놨죠? 최고 수준의 표현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은근 지원, 일상적이고 쉬운 그에 대해서 의미를 깊게 할 때 그만큼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그만큼이 뭐다? 새로움이라는 거죠.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절반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들 특히 해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우리 일상을 깊게 하는 그건 정말 중요한 최고 수준의 역량이다. 전공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상당 부분은 끝이 났다. 자기 자신을 훨씬 매력적으로 가꾸고 훨씬 호감 있고 나는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돌에 갈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감수성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줄 때 상대방한테 호감과 매력을 주고 같이 이렇게,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못다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고 막연하지 않고, 지금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늘 불확실했다. 그런 불확실 속에 그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1시간 동안 공부한 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좀 반복해서 혼자 있을 때, 이 동영상의 장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다시 들으면서 음미하고 써보고 표현해보고, 1분 동안 나 500자로 써보기도 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테니까 아주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원래 화요일은 그 공휴일이죠. 석가탄신일, 그중에 공휴일이 이어서 원래는 25일 어제 보강을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적인 거고, 우리가 동영상 이런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 맞춰서 제가 이게 또 수업을 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동영상의 그런 이 장점을 잘 서로 살릴 수 있도록, 자, 이거 돌을 내리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